네, 민선 7기 2주년 특별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성문 교육감을 뉴스룸으로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KBS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어떻게 지지도 업무 평가 만족하십니까? 더 노력하라는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부적으로 보면 네. 그 대부분 어떤 쪽에 비판이 많냐면 일선 교육 현장과 소통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의견이 많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특히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쭉 연결되면서 사실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인데 영상으로 모든 교장 선생님하고 회의를 해보기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랜선으로 실시간도 해보고 그러한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을 하셨는데 아마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19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끼면 평상시도 힘든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름입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 뭐 수업 일수가 부족해가지고 여름방학은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도대체 여름에 이 대책이 가능할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걱정입니다. 그 방역 당국이 요구하는 것과 현실 간의 격차가 있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어떻게 이거를 넘어야 될까 이 고비를 일차적으로는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장마철이나 뭐 태풍이 불거나 어떻게 되든 간에 방진막으로 해서 비가 오더라도 냉방기를 충분히 틀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열어놨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려운 경우 이거는 교사나 학생이나 공통입니다.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일정한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고 다시 할 수 있고 좀 더 호흡을 편안하게 실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려는데 방역당국과 논의하면서 다양한 방식들을 더 노력해서 찾겠습니다. 어제 여름방학 이제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2학기 개학 일정은 예정대로 뭐 평상시대로 갑니까? 네, 그 1학기가 방학이 짧아짐으로써 2학기는 뭐 학사 일정에 과거하고 변함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마스크 얘기도 좀 꺼냈는데 최근에 어쨌든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60대 기간제 교사가 결국 숨져버렸는데 이게 기간제 교사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도 어디 수업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교육감님이 어떻게 대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노동 조건, 즉 근무하는 조건과 코로나19 근무 조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것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서 수업을 하라라는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교사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산재로 인정돼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순직 처리까지 가는데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그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뭐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또 최근에 있었던 또 사고,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노동 현장에서 거의 숨지거나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 급식소 노동자들이 이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을 잡고 다치는 사고가 있다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어제 그제 발생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사고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 자체가 허술하다라고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계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게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계와 같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과정이 안전에 제대로 되는 그리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함께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필요한 그 조치들도 취할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또 교사와 그 국무직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기 전에 이건 대책이 마련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속 대책을 기대하겠고요. 지금 사실 제주 외고 학부모님이 우리 회사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안 만나 주십니까? 왜 여기 우리 회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피켓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든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그 의사 표현 그리고 간절함들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공론화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 속에서는 일몰되는 과정을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예측에 근거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대비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고 난 후에 갈 것이냐 이런 차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론화를 거치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저희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도대체 우리 이해 당사자들과 교육 현장과의 대화, 소통 한 번도 이게 어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쪽 학부모라든지 학생 자치기구라든지 이런 쪽에 대화가 없었던 겁니까?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론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요. 학교 가서 설명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찬반을 아마 대등하게실이 비율을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겁니다. 이게 수기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들을 수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수렴이 될 걸로 보죠. 그런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절차와 관련해서 모든 논의들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부모나 그 학교 구성원들의 주장은 일반고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어차피 이건 국가 정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동의한다.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1고 학부모인데 갑자기 1고라는 이름을 3고로 바꾼다. 그거 지금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외고라는 이름을 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고로 전환하자. 그 자리에 그대로. 어차피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 공동체가 있는데 굳이 꼭 학교를 옮기면서까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읍면 지역의 일반고 2개를 공존시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애월고를 적어도 선택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특수 목적 학과인 미술과를 하면서 학교들이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고등학교 체제를 체제 개편이라고 하면서 전체 하나하나 학교의 방향성을 맞춰서 정책을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지금 상태로 가서 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분석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공론화에 맡겼기 때문에 공론화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도 신제주권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제 해석이 좀 과한 해석인가요? 아니 지금 2가지 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옮기는 게 더 학교를 위해서 낫지 않을 거냐,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을 거냐. 그랬을 때 이거를 준비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 2개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하도록 만들자. 지금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아까는 이쪽 유지하는 쪽에 우리 진행자님 이야기 하시니까 이쪽 그렇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중학교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 개교 목표였던 서부중학교 설립이 이제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아니 지금 장소를 바꾸는 거죠?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장소를 좀 더 주택지가 많은 곳으로 옮기라 그래서 진행을 시켰는데 다행히 크게 문제됐던 토지주가 매도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학교 수용 그 계획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설립과 관련된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진행의 결과에 따라서 설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 개교 목표는 그거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절차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짚어보죠. 뭐 사실 교육위원 출신이시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데 어제 신임 도의회 의장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자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위원제도 도의회 안에 교육위원회 두는 걸 폐지하고 교육청 안에 일종의 교육위원회를 둬서 교육자치를 하자. 사실 다른 지역은 이미 교육위원제도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일종의 일반 도의원들이 일반 시도의원들이 전부 교육 행정까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뭡니까? 과거에 교육위원회가 있고 예. 그리고 도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저는 제주도 특별법 제정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교육 자치로 봅니다. 네. 즉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직선제가 되면서 전국의 교육감이 직선제가 되면서 도민들 혹은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교육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 다른 데서 먼저 시작해서 했더라면 그 이야기가 일정 부분 수긍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지금도 특별법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제주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했는데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폐지된 게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현재 교육기원 지역구가 도의원 3개, 5개 이렇게 되는데 없죠. 서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교육기원 지역구 하나가 국회의원 지역구 5개 정도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광역단에서 이렇게 폐지가 된 거고요. 표의 등가성도 문제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굳이 교육기원 제도를 폐지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이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행 제도 하에서 도의회 안에 교육위원회를 두는 제도 그냥 맞다. 그러면 그 출마 자격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럼 자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넓히는 쪽으로 가자는 저는 뭐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교육감의 출마 자격관에서 위헌 소송이 몇 번씩 되었다가 전문성과 정책 중립성에 의해서 자격 제한을 5년 둔 것은 이전까지 헌법소원에서 계속 인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행제도 유지 쪽에 더 맞다. 현행제도가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제주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육감의 개인적 의견은 다 아마 이렇게 이제까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회에서 했던 것들도 늘 50% 이상은 유지를 찬성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여론조사 조만간 나오긴 할 텐데 사실 유지가 높긴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교육감이 좋아하시는 그 공론화위원회 형태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아마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코로나19로 도대체 교육이 무엇이냐 학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코로나19 사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교육 혁신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인류적으로 진정으로 21세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어쩌면 20세기의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의 패러다임이 경쟁 대신에 협력, 서열 대신에 효율 대신에 배려 그리고 성장 대신에 행복 이런 가치 변화를 요구하면서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이기도 한데 정답이 하나만 있는 교육을 바꿔야 된다.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생태 환경 교육과 그리고 AI를 비롯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 함께 가는데 그 밑바닥에는 안정과 교육복지가 기반이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답은 하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